2022년 10월 24일이었죠. 기억하십니까?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7월 19일경에 청담동에 간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부터 바로 이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가 오픈이 됐죠. 사실상 한동훈과 윤석열에게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린 거였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때 눈을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저랑 내 얘기 하실래요? 뭐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을 하죠. 내가 그때 청담동 반경 1km에 있었다면 직을 걸겠다. 당신은 뭘 걸겠느냐.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이렇게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네, 그러면 기억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아니,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잠깐 네.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처음 전에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도. 예,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난데없이 바로 SBS가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합니다. 24일 날 청담동 술자리 폭로가 처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SBS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쟁점은 해당 술자리가 실제 있었는지 참석자는 누구인지 술자리 동석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권한대행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김앤장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때 첼리스트의 지인이 SBS와 통화를 목소리 주인공은 첼리스트가 맞다.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유포한 일종의 데이트 폭력이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기사에 나오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말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 첼리스트 쪽에서의 일방적 주장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진짜 폭력남이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동물농장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때까지 첼리스트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 군데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첼리스트 A씨의 지인은 그 다음날 오마이뉴스에서는 오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아니에요. 그 오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유관모 검사도 알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이 25일 날에 보도가 있은 지 일주일 뒤 11월 2일 날 진짜 자신의 의붓오빠가 둘이에요. 첼리스트는 그중에 큰 의붓오빠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통화 녹취록이 고스란히 검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오빠가 진짜 오빠가 아니고 왜냐면 그 큰오빠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때서야 이 사건이 터지고 그때서야 알게 되니까 오빠가 아닌 거죠. 다른 어떤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위자료 판결문 소송에 있었던 시민기자 오빠인지 지금 상간남 소송의 당사자였던 그 강원도 오빠인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 외에도 또 일산 쪽에 어떤 오빠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오빠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어떤 오빠가 상당히 법적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상식들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준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이 첼리스트는 제보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는 첼리스트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끄집어내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모든 기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김행입니다. 이 사안이 뻥 터지자마자 한동훈의 지인들과 윤석열의 지인들은 총출동이 됐어요. 그래서 쉴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진중권이 있죠.
진중권은 한동훈 지인이에요. 한동훈은 콜라만 마신다. 진중권이 등장했다는 건 누구야? 한동훈이 똥줄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쪽에서는 그럼 누가 등장했을까? 김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성 동의 없이 녹음 제보한 거, 이거 심각한 데이트 폭력이고, 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 바로 김의겸입니다. 민주 인권 내세우며 안희정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성폭력을 방조했다 이러면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물어뜯어라. 그러니까 기사가 150개가 쫙 달립니다. 댓글불에 난리 났고요. 그때부터 폭력남, 데이트 폭력 이런 말들이 프레임으로 굳어집니다. 이게 1단계 악마화였어요. 청담 제보자는 너무 황당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제보를 한 건 난데, 그리고 제보를 하면서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심지어 첼리스트는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와 문자 주고받은 것에서도 우리 둘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김행은 도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김행이 누구 친구예요? 김건희 친구죠, 김건희. 그러니까 건희 친구가 나서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보자를 먹잇감으로 기자들한테 던져준 겁니다. 그 이후에 2단계가 언제 생기느냐. 국민의힘에서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의 데이트 폭력을 자행했고 김의겸은 그 공범이다 이러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때도 전석진 변호사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첼리스트의 신빙성 높은 증언이 법정서 술자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당시에는 이동영도 그랬고요. 김용민도 그랬죠. 이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폭력남 얘기 그런 거 안 나왔습니다. 첼리스트는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자기가 굉장히 큰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TV조선이라든지 방송 쪽에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 전화번호는 누가 던져줬느냐.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서정욱이 던져준 것으로 압니다. 이 서정욱은 어떤 짓을 했느냐. 사실상 첼리스트가 업소녀다 이런 식으로 막 폭로를 해요. 그런 폭로를 하게 되니까 첼리스트는 굉장히 불안해지죠. 자기가 어디에서 일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 그런 게 좋습니까? 업소의 이름까지도 얘기해요. 서향 이러면서. 서향이란 이름으로 하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업소에 다녔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남자친구인 제보자는 전혀 그런 내용들에서 날리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윤석열의 친구들이 김행이 데이트 폭력 한쪽으로 만들어서 제보자를 악마화시키고, 그 다음에 서정옥이 나서서 첼리스트를 또 악마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생기죠. 첼리스트는 공론의 장에다가 제보자의 이름을 까서 제보자를 악마화하는 쪽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사이에 가세연으로부터 핸드싱크가 터집니다. 핸드싱크가 터지는 순간 이제 민주당에서는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손을 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정교한 2단계 악마화가 시작이 되죠. 그 2단계 악마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바로 변호사와 언론으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치정이란 말을 쓰기 시작해요. 디지털 타임스의 권준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치정이란 말을 쓰면서 자꾸 성적인 어떤 부분들의 폭력이 있었다, 혹은 그러다가 국민일보가 TK라고 하는 술자리를 딱 던져주죠. 자정 넘겼다던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로는 10시 이후 없었다 이러면서 TK라고 하는 곳을 딱 찍어줍니다. 23일 날 첼리스트의 경찰 소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 조서를 그날 작성하게 됩니다. 이 진술 조서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 조서를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피의자 신문 조서 2022년 11월 23일 2시부터 진행이 됐다. 진술 녹화실 내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진술했다. 맞죠? 혹시 지금 너무 늦게 전화드려서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김시문 기자입니다. 예. 예. 왜냐면은 우리 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자료 하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해 주십사 해가지고, 근데 주무시면 안 되니까
네. 미리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웠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기자님, 우리가 네. 같이 취재하러 갔던 그곳이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맞는데요? 예. 예. 예,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외부에 있는 테이블이 한 3, 4개 정도고, 룸이 예. 2개.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있었죠. 여기는 TK입니다. 이렇게 좁아요. 그냥 봐도 협소한 무대죠. 예. 여기서 첼로 연주를 단독으로 한다면 몰라도 옆에서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첼로 연주를 하기에는 굉장히 좁죠. 그렇죠? 아무튼 어울리지 않는 장소죠. 예. 여기가 이 옆에 보이는 이게 바로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여기가 TK. 네, 맞습니다. 여기에 설마 정의선 씨나 이런 사람이 올 수는 없겠죠? 힘들죠. 힘들죠. 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을 들이대면서 여기가 그 장소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대답을 진술조사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TK라고 하는 장소가 네.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장소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확인을 했죠, 사실. 네, 맞습니다. 절대로 뭐 한동훈 장관, 윤석열 내란 수계, 예. 그 정도 급이 이제 올 정도의 그런 술집은 아니었다. 전혀 그리고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다른 날짜에 온 날짜와 예, 그 날짜를 이렇게 좀 바꿔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보면은 이제 진술조서에서도 뭐 6, 7명이 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4명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계속 사실관계가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재판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진실을 진술한 사람들은 처음에 조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점점점 명료해져 가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그렇죠, 원래는. 통해서. 예, 근데 이게 자꾸 말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보통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좀 쭉 지켜봐 주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뭐 계속 확인하고 예. 뭐 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시몽 뉴탐사 기자였습니다. 자, 신문 조서를 갖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2단계의 제보자 악마가 진행이 될 때 어떤 자료를 토대로 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당시 남자친구가 동거를 할 때인데 평소에 의심이 많아서 의심도 피할 겸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저도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가 필요해서 거짓말했다. 여기에 어떤 폭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 연주한 곡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문동훈 법무부 장관을 꿰어 맞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첫 신문 조서서부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강진구 기자에게 일에 끼이고 싶지 않다라고 답장하는 후 카톡을 차단했다. 근데 무슨 강요가 있습니까, 여기?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을 신문조서에서는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조서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2가지를 확인했죠. 첫째, 폭력남, 그리고 맞고 살려고 뭐 무슨 진단서를 끊을 만큼 두드러 맞고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진술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심이 많아서. 실제로는 딴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밖에 알려지는 건 박경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남자친구의 폭력이 두려워서, 의처증 환자인 그런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던 거죠. 그런 왜곡, 악마화,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악마화가 진행될 때 나중에 권지현 기자한테도 털어놓지만 첼리스트는 굉장히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했던 말들이 사실과 다르게 저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단계는 뭐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땡땡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최근에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를 해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자료가 얼마냐? 무려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볼게요. A씨의 남편 B씨와 유흥업소에 만나가지고 2022년 1월서부터 만남을 시작했어요. 베트남 여행도 다녀오고 아이도 임신했어요. 원래 처가 있는 유부남을 이렇게 상간을 함으로써 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애까지 배가지고 이렇게 낳을 뻔했는데 1,500만 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천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만 비교해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물농장은 이러고 있습니다. 첼리스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매도한 그 사람은 지금 실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 강진구 기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첼리스트가 위자료 3천만 원을 물게 됐다는 소리를 누군가가 전해주니까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귀로 들어보세요. 넌 누구냐? 프레시. 첼리스트 이혼 위자료로 3천만 원 물게 생겼다고?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주냐? 어디서 이상한 또 개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또 그런 모양인데 너 아무래도 그쪽이지? 꺼져라 너희들. 내가 너희들보다도 요 사안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 까부지는 나의 대답은 하나야. 까부지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 술자리에서 그냥 뭐 술만 마셨지 뭐 부도덕한 일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세창하고 첼리스트하고 4월 호텔 간 거는 부도덕한 일이 아닌가 봐요. 4월 호텔 간 적이 없대 끝까지. 아니 사진까지 나왔어. 얘야 사진이 나왔어. 4월 호텔에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이야 둘이. 7월 19일 11시 10분경 앞 피의자 이세창 뒤 피의자 첼리스트. 아니 이거를 이렇게 나왔는데 나 몰라라 하고 눈 감고 있고 무슨 꽝이야? 버키가 기록을 갖다 해놨는데요. 이런 얘기들도 했더라고. 다음 정권 들어서면 청담동 술자리 보도한 잡것들 싸그리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는 또 이제 자기들 편이라고 여기는 민주진영 안에서 우리가 이겼다 또 이렇게 떠들 겁니다만은 첼리스트 그분에 대해서 악마화한 것. 첼리스트가 원치도 않는데 첼리스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매도한 이자는 정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판결문을 읽어드릴게요. 사실혼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자유청년 권한대행이 이세창과 부정관계를 맺었고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근무했고 사실혼 기간 중 간통하는 등 부부의 정조음에 반하는 행위를 했고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3단계 작업에 들어갔는가? 저한테 전화를 할 때부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할 때부터. 제가 처음 첼리스트의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을 때 12월부터 첼리스트 주변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더 탐사 자신들의 첼리스트 증언 취재 실패를 첼리스트 특친들의 그루밍으로 증언을 못하게 공작했다며 작전 세력 범죄단체 몰이로 주구장창 떠들었다. 갑자기 그 이전까지는 TV조선 같은 데는 만나지도 말아라. 뭐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활동가인 것처럼 하다가 TV조선에 나가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첼리스트가 원한 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갑자기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야. 그전까지는 다 첼리스트의 그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없었대 이제. 없었다고 실제로 주장합니다. 제보자가 악마다. 그리고 더 탐사 강진구는 악마다. 김성수도 악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제보자 악마화가 진행이 됐고 그 악마화의 마지막 차를 또 누군가가 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보자를 악마로 만들어야 될까요? 제보자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지금 첼리스트한테도 피해를 입었고요.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걸 법원이 증명해 줬잖아요. 지금 제보를 한 이후에 일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요. 그 와중에도 진실을 밝히 있다고 오늘도 뉴탐사와 함께 힘을 합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진술조서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진술조서에 어디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 진술조서에서 분명히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TK라는 데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의심쩍은 것들이 많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자신들의 수사 기록에도 다 나와 있지만 뉴탐사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첼리스트는 다시 검찰에 불려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유동규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거 몰랐을까요? 동물농장들이? 아니 저희 변호사가 이재일 아닙니까? 몰랐을 리가 있어요? 경찰에 3번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게 3번 또 조사를 받으러 가요. 그런데 그 날짜들이 전부 김성수 TV와 뉴탐사가 단독을 갖다 할 때 그 단독 방송 보고 그 유명한
2023년 4월 달에 녹취록 나왔을 때, 우리가 1년을 기다려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폭로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바로 불려갔어요. 검찰은 첼리스트를 3차례나 부르면서 공소 사실을 없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제보자를 악마하기 위해서 심지어 통매음까지도 막 만들어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강요 미수를 끝까지 붙들고 지금 그걸로 재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강요 미수를 제일 먼저 얘기한 건 동물농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요 미수라고 하는 그 범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잘 사용하고 있던 전직 검사가 주진우입니다. 도대체 동물농장들은 누구와 만나고 다니고 있는 것이며 누구의 편일까? 이런 질문을 이제는 던질 때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서두를 떼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매운맛 보도가 뉴탐사를 통해서부터 나올 것입니다.